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희가 지원을 해줬을 때 이게 대한민국이 지원해 준 것이다라고 전달을 할까요? 과연 한국에서 원조를 해줬다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서 온 건지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네, 북한이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다 그래도 과연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한국과 북한은 그런 어떠한 교류도 지금 단절된 채, 뭐 북한에서 우리 TV가 나갑니까? 아니면 뭐가 나갑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퍼주기만 한다고, 지원이라고 말해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인식할까도 하나의 저는 되게 큰 의문점이고요. 가지 마세요, 잠깐. 아니, 여기다 써야 돼. 다시 돌아오실 거죠? 쓰고 다시 가요. 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저 포대는 그동안에 쌀과 그다음 비료도 처음에는 쌀을 줄 때 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쌀을 준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굶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50만 톤을 주겠다고 먼저 흘렸어요. 그래서 김일성 죽은 뒤죠. 95년이면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전화해서 뒤로 서라. 동포가 굶어 죽는다는데 그들이 아무리 나를 욕했지만 좀은 못하겠다고? 당신네가 먼저 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15만 톤을 먼저 줬어요. 북쪽말로 조선말로 온단 말이야. 입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나중에 일본에서 간 50만 톤도 그 남쪽 쌀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2002년부터 쌀 40kg 대한민국이라는 포대 속에 쌀이 40만 톤이 갔습니다. 40kg짜리 쌀이 40만 톤이 가려면 1000만 개 가야 돼, 배가. 2003년에도 1000만 개, 4년에도 1000만 개, 2005년에 정동영 장관 들어와서는 10만 톤 또 올려서 그 1250만 개, 50만 톤 줬으니까 4250만 개? 4250만 개 포대가 들어갔어요. 그거 찢어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 가볍고 갖가지 용도로 써요. 저 쌀 40kg 대한민국에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쌀이 아니라 이제 빈 포대만. 심지어 작년에 압록강 두만강경을 다녀온 우리 기자들이 망원경을 보니까 비가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뭘 쓰고 가더래요. 봤더니 속에 쌀 40kg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가 있더라는 거. 이걸 잘라가지고 잘 바느질을 해서 뭐라고 해? 패치워크?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멋있는 레인코트를 만들고 입고 다니는데 그때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남쪽에서 온다는 건 다 압니다, 이제. 아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 먹을 걸 주겠어? 우리 잘 먹고 있어다.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는 그건 하지 말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에서 그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주는 건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네, 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신이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탈북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옆에 분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장관님을 좀 도와드리는 보충 대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좋지. 네, 아니,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아니, 네, 즉석 조교네. 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북한을 나왔고요. 98년도에 나왔는데 네, 완전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나왔는데 그때 북한에서 정말 요즘은 뭐 남한에도 인터넷 다 깔려 있고 98년도 그 당시에는 남한에도 인터넷이 잘 되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막 시작할 때지. 네. 북한에서 남한의 소식을 제가 할아버지와 둘이서 이제 산의 오두막에서 같이 라디오로 들으면서 남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물자 자원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 남한에 3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와 있죠. 3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다 가족과 친척들이 친척들을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척들을 항상 이제 눈에 밟히고 뭐 좋은 거 먹을 때마다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이자 북한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드는 이자가 30%가 깎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북한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다 합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그래서 가족들한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다음에 남한에서 어떤 걸 해줬는지 다 정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간 내용이 또다시 북한의 작은 소문들로 들어가서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입소문만큼 빠른 거 없어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충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온다는 거 그건 알 사람 다 압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사람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제 눈앞에 두고 방관할 수 있으며 당연히 그럴 땐 도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같은 동포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네,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건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얘기고 비슷하네. 포죽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의존성이 생겼다고 할 때 정권이 의존성이 생긴 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정권도 의존성이 생겼다는 식으로 그러는데 정권은 끝까지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주민들로부터 거부당할 때까지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끝까지 그걸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러지, 유지하려고 그러지. 교류협력이고 지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민심이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던 거 플러스 이제 경제적으로까지 성장하면은 그때 가서 과연 우리한테 손을 잡으려고 할까, 우리한테 우호적일까, 오히려 더 위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자생력이 아니라 의존도를 높여서 점점 북한의 경제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을 많이 넓혀서 이제 북한이 위협을 가하려고 할 때 저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차라리 의존도를 높이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질문.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네. 자생력을 키워주면은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주먹을 쥐고 나올 거다. 총을 들고 남침을 할 것이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사람이 자생력이 생기든지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배가 부르면은 그다음부터 배부르는 것이 중요해서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노래 부르고 싶고 춤추고 싶고 구경 다니고 싶은 거지. 기운이 생기면 그래 그동안에 나한테 도와준 놈을 내가 때려 죽여야 돼.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야. 도와준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군사력을 쓴다.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그건 순전히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는지? 그것도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바로 계속 시작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거기에 액수의 그 과다를 떠나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유엔 대북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 캐시란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뭉칫돈이지. 그거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 저게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이 시작이 되면은 그건 스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잘 해가지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북 간에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순서를 잡은 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실무적으로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팀에서 정상회담 준비하는 팀에서 남북 정상회담 후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부터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겠다. 또 러시아하고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이 육자회담을 론칭시키는 출범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까?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는 한중, 한일, 한러 정상회담을 잘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핵 문제 때문에 이제 시작할 때는 북한이 일단 모든 핵 활동은 안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핵 활동에 대한 소위 응징 차원에서 가해졌던 제재는 수렴이 되라고 봐요. 그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이제 급해가지고 막 저한테 화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 삽을 뜬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개성공단 개발할 때는 당신 믿고 갔는데, 정부 믿고 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왜 해결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가 좀 장관도 아닌데. 저는 궁금한 점이 북한을 분석할 때 신년사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데 올해 2018년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핵 병진 정책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한 2달이 지나지 않은 한 3월 초쯤에 갑자기 이제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태도가 변화하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지금 금년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2016년 5월 달에 열렸던 7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입니다.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라는 것이 그동안의 당대회가 열린 뒤에 그 직전 당대회에서부터 열리고 있는 당대회 때까지 그 기간 중에 당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총정리하고 앞으로 그 토대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년사보다 훨씬 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 핵경제 병진 노선은 거기서도 강조가 돼요. 핵경제 병진 노선은 김정은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기는 이미 핵실험을 5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핵 보유국가로서 핵 비확산 책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핵 전파 방지라는 용어를 쓰지만 핵 비확산 책임은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핵국가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공표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경제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쪽으로 핵이 아니라 이제 경제로 간다는 얘기를 이미 그때 했어요. 금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다. 금년도는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경제 쪽에 방점을 찍어서 자기 집권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 좋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인식시켜줘야겠다는 정책을 이미 발표했고 금년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로 경제 얘기예요. 근데 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결국은 미국이다. 이제 거꾸로 들어갑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나가서는 월드뱅크나 ADB에서 차관이 못 들어와요. 그러려면은 미국으로부터 수교를 받아내려면 미국이 하라는 비핵화를 해줘야 된다. 그냥은 안 된다. 왜냐면 이제 핵무기를 주어라고 개발해놨지만
훌륭한 협상 카드가 돼가지고 이걸 포기하는 대신 수교를 받아낼 수 있다. 이걸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받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바꿀 수 있다 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평창으로 먼저 오는 것 같지만 평창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업혀가지고 태평양 건너 와싱턴으로 가려고 하는 계산이 쓴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평창 제안을 한 거야.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날아가는 화살을 손으로 잡은 것처럼 딱 기회를 포착해서 좋다. 회담하자. 2일날 바로 답을 했어요. 바로 답이 왔지. 4일날 남북 간에 9일날 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됐고 그걸 가지고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이 회담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러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미북 관계 개선의 다리를 놔주겠다. 미북 관계 개선의 다리를 놔준다는 얘기는 핵 문제 해결의 어떤 소위 단초를 열겠다는 얘기예요. 미북 간의 대화가 돼야만 북핵 문제는 풀립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미국이 수교를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수교와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결국은 핵무기를 미국이 가져가다가 해체해야 되는 식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림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 머릿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 정도는 돼요. 그러면서 신년사에서까지도 기정사실화했던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 내지는 핵 보유국서 지위 유지라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비핵화를 약속을 하고 회담에 나가서 수교를 받아냈다.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다립시다. 그다음에 수교까지 이제 결정이 되고 육자회담에서 또 비핵화 과정이 시작이 되고 평화협정 그 협상 과정이 시작된다는 그게 나오면은 드디어 그쪽에서는 그럴 거야 아마. 우선 원수님의 위대한 결심으로 미국도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뭐 합의하였다 하면서 또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웅변조로 또 하였다 하는 식으로 또 보도를 하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